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TV입니다. 오늘은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겠지만 상가를 거래할 때는 일반 부동산 등의 거래보다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가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종종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주의할 점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미리 알아보고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가의 매매 가격은 건물 가액, 토지 가액, 건물분의 부가가치 등을 합한 가액으로서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은 사실상 변동이 없어 정해진 금액이므로 시세만 잘 알고 있거나 매수하기로 예정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발생하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해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올바른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경제적 손실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모든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세와 토지, 주거용 건물은 면세가 되고 비과세 건물에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정확하게 이를 기재해야 하는데 만약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경우에는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 되는 것으로 보통 상가 계약 시 거래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이에 대한 항목을 특약상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가 계약을 할 때는 자주 통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상가 매매 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상가 시설 전체를 매수 또는 매도를 진행할 때 기존 시설과 설비, 직원, 세입자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괄 양도 양수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포괄 양수 계약임을 명시해야 하고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가세 사업자에만 해당됩니다. 부적으로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게 될 경우 포괄 양수도 계약을 매수인이 위반하여도 부가가치세 별도 조항이 이 계약서에 없기 때문에 이를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부가가치세 별도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간이가세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일반 가세자로 신청하여 진행하여야 되고 일반 가세자로 신청 시에 주의할 점은 변경 후 3년 동안 다시 간이가세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여 신중하게 등록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서 상가 매매 계약 시 포괄 양도 양수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